예. 어제 보니까 코스피가 장중 그 2,720을 예, 처음으로 그 10개월인가 얼마 만에 이제 돌파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 현장에 제가 이제 증권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재명 후보가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말씀하셨는데 이거 현실 가능성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상법 개정안 요거 통과가 돼야 된다. 이제 요거 되면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제도가 조금 받쳐주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사실은 어제 여의도 유세가 장소가 장소다 보니까 의원님도 유세 가셨어요? 네, 저도 했죠. 근데 제가 5월 17일 날 지지 선언하면서 코스피 5천 얘기만 할 때만 해도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저밖에 없었는데 어제는 장소가 여의도라 그런지 올라간 그 연사마다 다 얘기했어요? 거의 절반은 그 코스피 5천 주식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증권회사나 뭐 한국거래소 있는 곳에서 유세를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랬죠. 그 유세장에 온 분들도 사실은 금융권 근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더 그랬는데 그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 자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거 되면 한국에 투자하려고 지켜보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로 됩니다. 아이 지금이라도 주식을 빨리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수를 사셔도 돼요. 어머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진짜 주식에 진심이에요. 좀 아까 지금이라도 주식 사자 그랬더니 표정이 맞습니다. 이거.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 경제 성장률은 진짜 암담합니다. 지금 2023년 11월에 2.3%였는데 올 5월에 0.8%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그 저희 전체 GDP의 14% 차지하고 있는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1까지도 내려갔더라고요. 그 수출도 그렇습니다. 수출도 0.9에서 0.1로 이제 급전직하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새로운 활력소가 있지 않는 한 최소한의 어떤 재정 정책에 대안이 있지 않는 한 이거 돌파가 어렵다. 일단은 워낙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급할 때는 안 좋을 때는 재정을 푸는 것도 충분히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그거는 단기 처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식이나 금융 말씀을 드리는 게 중국이 시진핑 주석 집권하면서 중국의 제조업을 일으키겠다고 이제 2025 계획을 발표한 지가 이제 10년 됐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70년대 초반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갖고 이게 1차, 2차, 3차까지는 중화공업 중심으로 쫙 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효과가 중국에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업종마다 다 부딪혀요. 근데 저쪽이 물량이 워낙 많아. 그리고 모든 게 규모가 우리보다 한 5배, 10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힘들어졌어요.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 업종이고 철강 그리고 조선도 요새 그 이른바 국방 관련해서 미국 관련해서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일반적인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관련해 갖고는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려고 해요. 막.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서 밀리는 업종이 지금 이미 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포기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포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게 금융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재명 후보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 워낙 그 전부터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깊었지만 확실히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거 해야 지금 저성장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고착화될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물론
제일 직접적인 원인은 되도 않는 비상계엄 때문에 그래요. 최근 6개월 동안은. 예. 근데 이걸 빨리 극복해야 되기 위해서 재정 정책도 펼쳐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신종 산업을 더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맞습니다. 맞는데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 네. 지지 선언을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사람이 투표권도 없는데 지지선 그 사람은 돈 벌라고 그런 거예요. 돈 벌라고. 예,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한국이 돈 벌 수 있는 길은 뭐냐? 예. 북한이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국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예. 지금 트럼프가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뭐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나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네. 지금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고 있고 중국 견제를 하려다 보니 북한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한미 관계처럼 생각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았던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큰 나라다 북한이.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북한 만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속으로 노벨상 엄청 받고 싶어 한대요. 근데 참 오바마가 뭐 예. 별것도 안 아닌데 했죠. 노벨상 그냥 선언만 받았죠. 해가지고. 그래갖고 예, 받았잖아요. 받았죠. 예. 그러니까 그럼 나는 북한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 노벨상 받을래. 네. 이런 생각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중임이니까 이제 예.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과 이제 가까워진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에게 공간이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윤석열의 마지막 애국이 비상계엄이다. 에? 무슨 말이냐면 예. 역설적인 역설적으로. 그건 뭐냐면 지금 한번 이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난리치고 이 상황에 윤석열이 건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협상의 결과를 그러네. 참혹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스스로 그 시기에 네. 비상계엄을 해서 스스로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됨으로써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시간을 번 거예요. 일단 그러네요. 예. 미국 입장에서 이런 정치적 상황에 대고 무조건 밀어붙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요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가 돌아와서 네. 이런 국제 정치적인 자기의 포석에 따라서 북한과 적대 관계를 취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공간이 열리니까 요때 또 윤석열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북한하고 트럼프는 가까워지는데 우리는 계속 싸워. 네. 공간이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때 다시 대선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야 저런 정말 희한한 역설적 애국도 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진짜로.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제 지금 실존했다면 네. 실제 했다면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 나빠질 것 암울하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네. 끊임없이 싸우고. 예, 싸우고 그리고 또 북풍을 일으키려고 끊임없이 네, 노력했을 거 네, 아닙니까? 이거 뭐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 외환 유치와 관련해서는 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이제 북풍몰이하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미국에게는 퍼주기.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적대. 외교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네. 자칫 고마워야 잘못하면 돼요. 아니요. 그런 그건 역설적으로. 아니죠. 역설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국제적으로 왕따당할 뻔했어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는 북한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적대시해. 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빠져. 그렇죠. 예. 나는 그냥 북한하고 북한하고 다이렉트로 예. 할 거야. 예. 그러면 그토록 맨날 예.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했던 한미 동맹 강화는 그러네.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네요.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외교를 다각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도 깊이 있게 짚어볼 이슈들이 너무 많았는데 TV 토론이 완전히 엉뚱하게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바람에 중요한 내용을 전혀 검증하지 못해서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대선 전 마지막 우리 방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자료를 보기 위해서 네. 3프로 TV도 보고 막 다 봐요. 네네. 그리고 괜찮은 내용이 많아요. 지상파나 이 소위 공중파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심층적인 대담 프로가 많아요. 네. 유튜브에. 그래서 그걸 보는데 유튜브에. 유튜브 채널에 많아요. 맞아요. 3프로 TV도 어떤 건 되게 들을 만한 네, 거 맞아요. 많아요. 예. 그런데 어제 듣다가 이재명 후보가 탈원전이다 이렇게 기자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 해당 유튜브 예, 채널에. 예. 아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믹스 아니에요? 에너지 믹스예요. 예. 그래서 제가
페북에 참지 못하고 또 쓰셨어요. 제가 기자들의 가장 큰 문제를 뭘로 보냐면 과거에 자기가 민주당에서 학습한 거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려고 하는 취재를 거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해줘야지 최소한. 그렇죠. 이재명 맞습니다. 후보의 에너지 전략은 정확히 에너지 믹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아리백으로 다 갈 거라는 거예요. 아 그것도 아닙니다. 국제 표준이 아리백으로 가면 맞춰가자고 주장했지 당장 어떻게 아리백을 해요. 그래서 원전을 더 짓겠다 안 짓겠다 요런 거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원전 탈원전 하겠다. 네. 저는 그 구호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못했거든요 탈원전을. 네. 그래서 에너지 믹스다. 네.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를 정말 기자들이 예. 알고 글을 쓰고 있나. 예. 그냥 인상 비평만 하는 것은 아닌가. 인상 비평뿐만 아니라 예. 과거에 민주당이 이랬으니까 또 환경 단체들에게 휘둘릴 것이다. 이거 예. 이준석이 얘기한 거잖아요. 예. 안 그래요. 예. 이재명 후보는 제가 지금 2018년부터 지금까지 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도 하고 지켜보고 전 관찰을 많이 하니까 보면 한마디로 그 사람을 규정하라. 저는 실용이라고 봅니다. 네. 실용. 예. 한마디로. 근데 제가 보니까 그 NGO 뭐 이런 활동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 정치를 강제하기 어려워요. 힘이 네. 많이 빠졌어요. NGO 힘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리고 환경단체가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장을 받아서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소형 원자로 뭐 이런 네. 것도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이제 나아가는 거지. 우리 국민들이 급하게 뭐 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잘 말. 따져보고 돌다리도 네, 맞아요. 두들겨 가면서 이게 되는 거야? 맞는 거야? 근데 저는 시민들이 제가 인터뷰를 막 현장에서 하잖아요. 평범한 유권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너무 지혜로우세요. 지혜롭고 다 생각이 있으셔요. 이거 뭐 나중에 이 지혜에 대해서 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그래서 그 실용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효능감 정치하겠다. 이게 사실 같은 말. 그렇습니다. 동전의 예. 양면이에요. 아니